입국 심사대로 이동해서 입국 수속을 받는데 제법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서 저희를 출장 목적 선박까지 데려줄 대리점 직원의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차장 밖으로 제법 익숙한 중국의 모습이 지나갑니다. 중국, 특히 대련은 한국과 여러모로 삶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이 내리면서 차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아주 많은 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배가 바다 위에 닻을 놓고 대기 중인데 그 배로 저희를 데려줄 이동용 선박이 날씨로 인한 부두 폐쇄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하다 하고 언제 운항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하여 일단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이동합니다. 임시거처에 도착했는데 눈은 이제 그쳤네요. 주변을 잠시 둘러봤는데 딱히 갈만한 식당이 보이지 않아 가까운 곳에 위치한 푸드코너 같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분들 중 중국 음식 향에 다소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 많이 익숙해졌네요. 제육덮밥 비슷한 걸 주문했는데 맛은 그냥저냥 먹을만 합니다. 일단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 여유가 있어 근처 마트로 가서 과일을 구경하고 조금 구매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일을 좋아하는데 중국이 지역도 넓고 기후대도 다양해서 그런지 과일이 맞는 것 같아 중국에 오면 항상 과일을 조금씩 사 먹습니다. 마트 내부가 매우 깔끔하네요. 날씨는 여전히 별로지만 가만히 있긴 답답해서 우선 중국의 출입국 관리소 같은 곳으로 이동하여 목적 선박의 승선을 위한 승선 허가부터 받습니다. 승선을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코스코라고 중국의 대형 조선소 안에 위치해 있네요. 아무래도 대형 조선소에 선주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외국인의 방문이 많아서일까요? 승선 허가를 받고 조선소 밖으로 나왔는데 대형 조선소 정문 앞 치고는 제법 황량한 느낌입니다. 결국 오늘은 부두 폐쇄로 승선이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월급쟁이라 크게 상관은 없지만 소위 하루 공 쳤습니다. 월급쟁이한테는 더 잘된 일일까요? 어쨌든 내일은 날씨가 좋아져서 승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까운 모텔을 찾아 하룻밤을 묵습니다. 방으로 이동하여 짐을 푸는데 침대에 웬 장미꽃을 한 송이 올려뒀네요. 차라리 초콜릿이나 먹는 걸 올려두지. 어쨌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옆으로 조심스럽게 치워놓습니다. 방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저렴한 숙소이기도 하지만 방에 침대, 책상 외에 다른 물건들이 없어서 간결하니 좋네요. 화장실도 깔끔하니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소위 저 지삼선이 제법 만났던 것 같아 시켜봤습니다. 야채볶음도 먹을만 하죠. 삼겹살, 김치, 마늘, 쌈장에 한국 소주까지 뭐 부족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한국 식당에서 먹어도 중국산 김치라 차라리 중국에서 먹는 김치가 더 정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익숙한 음식이고 전반적으로 먹을만 합니다. 식사 후 산책도 할 겸해서 인근을 가볍게 걸어봅니다. 번화가가 아니라서 화려한 불빛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삶의 방식이 한국이랑 여러모로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다녀도 딱히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다행히 날씨가 좋아져서 저희가 배를 탈 항구로 이동을 합니다. 항구로 이동하는 길 도로 저편에 해변이 보이네요. 겨울이라 그런 건지 해변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빈 그늘막 같은 것들만 텅 빈 해변을 지키고 있네요. 인적 드문 시 외곽의 철진한 해변이 더욱 황량합니다. 오늘 출장 온 선박은 액체 케미칼 화물 운반선인데 기관실의 해수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겨 해수가 기관실로 넘쳐 기관실이 해수에 침수되면서 각종 기계들이 해수에 잠겨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케미칼 운반선들이 보통 아주 외진 중화학 공업단지에서 화물을 선적 및 하역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업단지 내의 항구로 이동을 하는데 가는 길이 매우 외지고 황량합니다. 드디어 저 멀리 배를 탈 항구가 있는 공업단지가 보입니다. 어느덧 공업단지 내로 들어오고 우리를 목적 선박에 데려줄 배를 탈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도 사람 한 명 없이 완전 황량하네요. 우리를 태워줄 작은 선박이 서서히 부두에 접근합니다. 작업자분들과 함께 배에 올라탑니다. 개인 물품이랑 수리 작업 공구 등 짐이 좀 있어 이동이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도 짐 들고 꾸역꾸역 올라탑니다.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고 목적 선박이 닻을 놓고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모택동 주석 사진이 선내에 걸려 있네요. 승선 목적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장소까지
1시간 또 넘게 항해를 해야 해서 선내에서 대기합니다. 배에서 개를 키우나 봅니다. 낯선 이들이 신기한지 한참을 쳐다보더니 뒤뚱거리며 돌아갑니다. 저게도 다이어트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어느새 사고 선박이 닻을 놓고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나쁜 편은 아닌데 그래도 겨울바다라 제법 거칠고 제법 큰 노을도 있네요. 천천히 접근합니다. 큰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큰 선박의 옆에 천천히 붙입니다. 역시 파도도 많이 치고 심하게 움직여 옆에 붙이는 작업이 쉽지 않네요. 잘못해서 양 선박이 강하게 부딪히면 선체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드디어 큰 선박의 옆에 배를 붙이고 개인용품이며 공구 등 짐을 먼저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비록 선박 관련 일을 하지만 배의 멀미를 심하게 해서 저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날씨는 춥지, 배는 심하게 흔들려서 멀미하면서 머리는 아프지. 어쩌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해서 이제 어디 다른데 갈 곳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냥 저 배에 올라타서 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우울하지만 돈이 깡패라 열심히 올라타야죠. 그나마 이 배는 높이라도 낮아서 다행입니다. 작업자분 성공적으로 올라타셨네요. 선박에 오르자마자 제가 먼저 간 곳은 그렇습니다. 주방입니다. 배고파요. 일단 밥 먹고 하시죠. 마침 주방장이 점심 식사 준비 중이네요. 오늘 메뉴는 따뜻한 스프에 모두가 좋아하는 돈가스입니다. 선박의 주방은 대충 이렇게 생겼네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설비와 각종 조리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청결 상태나 관리 상태를 기대하긴 좀 힘들겠지만 이 정도면 준수해 보입니다. 주방장이 음식을 접시에 담고 배식을 준비 중이네요. 음식을 접시에 예쁘게 담으려고 나름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포기김치가 맛나 보이네요. 따뜻한 스프와 금방 튀긴 돈가스에 배추김치, 갓김치, 나물 등 각종 밑반찬까지 배에서 먹는 한 끼 식사로는 나름 우수한 밥상입니다. 사과가 맛나게 생겼네요. 식사도 했으니 적당히 일하러 기관실로 움직여 봅니다. 처음 올라온 배는 기관실 입구 찾기가 살짝 힘들죠. 기관실이 가까워지자 익숙하지만 적응되지는 않는 기계 작동 소음이 저를 열렬히 환영해 줍니다. 기관실에는 뭔 기계들이 이렇게나 많은 걸까요? 선박의 기관실 기계 종류는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수침 손상된 기관실의 제일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손상들이 절 반겨줄지 기대되네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